예.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해서 법에서 지정된 것 외에 어떤 경기도의 지역적 상황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해서 추가로 환경 영향 평가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만으로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. 아마 많은 도민들이 그러실 겁니다. 오히려 그 새로운 개발이라든지 도시 구조의 변경에 대해서 환경적인 측면을 좀 면밀하게 살핀다는 측면에서 환경 영향 평가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장점도 있습니다. 근데 제가 오늘 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부분은 과연 그 환경 영향 평가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과 그 수단으로서의 이 평가 방식이 적합하냐,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냐라는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. 첫 번째는 이 본 조례가 이제 19년도에 개정이 되고 그다음 20년부터는 이 조례가 실행돼서 벌써 이제 한 5년 차를 맞이하는데요. 특히 경기도, 그러니까 법에서 정하지 않은 경기도에서 지정한 그러니까 건축 연면적을 예를 들자면은 그 항목에 들어가는 사안 중에서 이 환경 영향 평가를 통해서 경기도가 얻은 것,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환경 영향 평가를 통해서 바꾸어낸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? 환경영향 평가 제도의 목적이나 취지는 잘 이해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어떤 개발이라는 부분하고 환경의 보전과 아니면 그 개발 이외에 다른 지역의 주민들과의 그 환경권에 대한 균형 있는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것인데요. 환경영향평가법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마다 좀 입장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아주 도시가 조밀한 데도 있고 되게 넓은 지역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 전체적으로 그 작동을 하는 그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그 기본적인 거를 규정하는 게 법이라고 할 수 있으면 그 자기 지역에 맞게 특성에 맞게 그 영향이 이제 미친다고 보면은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조례를 통해서 더 강화를 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특히 그 대도시가 좀 밀집된 지역이 많은 광역의 경우, 뭐 서울이나 부산이나 뭐 경기도의 일부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워낙 그 도시의 집중도나 이런 분들이 높기 때문에 개발이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균형된 개발을 이루기 위해서 뭐 나름대로의 또 조례적인 내용들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조례를 통해 가지고 각 지역들이 조금씩 자기의 특성에 맞게끔 좀 그 규율되는 바가 있습니다. 그래서 경기도도 뭐 도시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도 있고 좀 아닌 지역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한 건 뭐냐면은 지난 5년 동안 이 환경 영향 평가를 통해서 가령 건축물 10만 이상, 건축 연면적 10만 이상의 환경 영향 평가를 통해서 경기도가 공적으로 얻은 편익이 무엇이냐는 거죠. 가령 뭐 에너지를 더 강화했습니까? 아니면은 뭐 건물의 배치를 바꿨습니까? 그러니까 등등처럼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결과가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. 네. 뭐 사실은 뭐 에너지 부분도 좀 있을 수 있고요. 그다음에 뭐 생태 면적의 좀 확보를 좀 더 많이 해서 그 개발을 통해 가지고 너무 밀집을 하지 않고 좀 쾌적한 생태적인 관점에서의 공간을 확보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아마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. 뭐 공사 과정에서도 소음도 줄이고 뭐 비산먼지도 줄일 수 있고요. 또 건물의 형태라든지 그것의 기존에 있는 건축 불가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도 있고 그 건물의 뭐 에너지 자립도를 높였을 수도 있습니다. 등등의 긍정적인 효과들은 있을 텐데 제가 문제가 제기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이 환경 영향 평가가 마치 맞는 키처럼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키는 아니라는 겁니다. 예, 맞습니다. 저는 경기도가 좀 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이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야지만 이 경기도가 환경과 관련된 에너지와 관련된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많은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. 죄송하지만 5분을 연장해서 두 번째는 사실 환경 영향 평가는 기존에 만들어진 도시 안에서 그 건축물을 재건축하거나 리뉴얼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그 농림 지역이나 자연 상태에 있는 부지를 도시로 전환할 때 많이 사용하는 기법입니다. 그 예를 알 수 있는 게
그 제시해 주신 자료의 33페이지 별표 2에 보시면은 환경 영향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. 여기에 보시면 총 6개의 항목이 있는데 대기 환경 분야, 수환경 분야, 토지 환경 분야, 자연 상태 환경 분야, 생활 환경 분야, 사회 경제 환경 분야. 즉 여기에 나와 있는 항목들로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환경 영향 평가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효과를 발휘하는 거는 기존의 도시 지역이 아니었던 지역을 도시 지역으로 전환할 때 가장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지금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이 조례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무엇이냐면은 이미 만들어진 도시, 그러니까 예전에 도시화로 될 때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았을 것입니다. 그 도시 안에서 일정 면적 이상으로 재건축을 하거나 또는 그 건물을 리뉴얼할 때 다시금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되는가 문제입니다. 저는 그 건물이 다시 지어질 때 규모가 커지더라도 이것이 과연 환경 영향 평가라는 수단이 적합한가라는 것입니다.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?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이 있는데요.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. 또 많은 비용이 든다. 그러한 민원인들의 어떤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? 예, 그 항상 그 주민뿐만 아니라 어쨌든 새로운 것을 지으려고 하는 건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항상 그 부분이, 왜냐면 시간이 돈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,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들은 노정이 되어 왔습니다. 바로 그 지점입니다. 예를 들면은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그 건물의 에너지 자립도가 높다. 그러면 아마 도민들은 이렇게 민원을 할 겁니다. 너무 에너지 자립도에 대한 기준이 높다. 또는 공사할 때 소음이 너무 크다. 비산먼지가 문제다. 그래서 기준을 강하게 했다고 하면은 너무 소음 기준이 강하다라고 말을 할 텐데 모든 민원의 방향이 환경 영향 평가라는 겁니다. 그렇다면은 어쩌면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이 환경 영향 평가를 통해서 이룩하고자 하는 이 사업의 목적, 이 정책의 목적이 아니라 이 수단의 문제가 있다라는 고민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 그래서 저도 경기도가 더 환경적으로 에너지적으로 더 강한 기준을 가져야 된다는 거에 동의하지만 그 모든 것을 환경 영향 평가로 해결할 수 있다, 맞는 키다라고 여기는 거에 대해서는 그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예, 그런 지적에 대해서도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고요. 근데 저희가 이제 환경 영향 평가의 그 본질적인 문제를 경기도만이 고민할 수는 없고, 왜냐하면 이건 국가적으로 환경 영향 평가 법이라는 법이 명확하게 있고 법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르는 것이고, 저희가 이제 지금 개정하는 내용들은 사실 그 근본적으로 환경 영향 평가를 왜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새로 제정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많이 들어가거나 이런 거를 행정적인 기간을 줄여주고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말씀하신 대로 좀 그 행정하는 사람들이 촉박하게 하더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똑같은 효과를 갖고 있지만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가는 개정안이기 때문에 사실 이 개정안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본질적인 환경영향 평가의 그 내용을 건드리는 것은 아니라서 그거는 근본적으로 다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상황일 것 같습니다. 네.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예. 대부분의 도시개발 사업이나 건축 사업들에 포함되는 내용이지만 오늘 저희가 심의했던 그 도심 복합화 관련된 복합개발 관련된 조례의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. 그 사업 시행 계획서에 포함될 내용들입니다. 예를 들어서 비산먼지, 소음, 진동 등 방지 대책,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 및 통학로 안전관리 대책 등에 대한 사항. 또 6번에는 집안 침하 예방을 위한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. 그리고 두 번째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및 에너지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에 관한 사항.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꼭 환경 영향 평가가 아니어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법 그리고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도 경기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저는 솔직히 환경 영향 평가로 이 모든 것을 본다라는 것이 오히려 더 맞는 키로 여기는 것이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환경부에서 좀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.
뭐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법적 근거에 기반을 해서 조례를 만들고 그 조건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해서 그 좀 취지가 어긋나는 게 있는지에 대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예. 이상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국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아마도 환경국에서는 이 환경 영향 평가가 점점 더 선진화돼가는 저희 행정 체계에서 이 발전 단계에 있는 하나의 수단이다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제가 아까 발언에 들었던 말씀드리고자 했던 건 뭐냐면은 이 환경 영향 평가를 선택하는 것이 행정 편의일 수도 있고 불필요한 규제일 수도 있다는 지점입니다. 지금 추가로 주신 자료를 보고 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추가로 주신 자료 76페이지를 보면은 그 환경 영향 평가가 대상이 되는 사업들입니다. 도시의 개발이 있고 에너지 개발 사업들이 있는데요. 이 사업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사업들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그 사업 부지의 면적이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가 아닌 지역에서 도시로 전환되는 그 면적이 얼마냐, 얼마 이상이냐에 따라서 환경 영향 평가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건데 제가 문제를 지적했던 부분은 경기도가 추가한 부분은 연면적이라는 겁니다. 그리고 또 그 연면적이 이미 도시화된, 그러니까 도시화될 때 이미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았던 지역 내에 건물의 연면적이 기준이 된다는 것에 대한 이게 불합리성이 있다라는 거고, 이 불합리성에 대해서 행정 편의로 환경 영향 평가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검토할 수 있다라는 접근이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. 한 가지 더 이 앞페이지를 봐주시면은 이것도 좀 전에 제가 질문드렸던 부분과 같은 건데, 그럼 과연 2000년부터 지금까지 환경 영향 평가가 가져왔던 운영의 성과가 무엇이냐는 건데 75페이지입니다. 지금 환경 영향 평가를 함에 있어서 많은 도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경기도가 대응할 수 있는 거는 이게 올바러, 맞아라는 어떤 정의적인 측면이 아니라 실제적인 효과가 무엇이냐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근데 운영 성과를 보면은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, 신재생 에너지 설치, LED 조명 설치입니다.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환경 영향 평가가 아니라 그냥 에너지 자립도의 기준을 경기도가 명확히 제시하면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. 굳이 환경 영향 평가라는 이 수단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업자들이 최소 6개월, 길면 3년까지 걸리는 이 사업 기간에 대한 불확실성을 늘리지 않아도, 또 사업비를 과다하게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 내용이라는 거죠.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국장님께서 보기에는 보다 폭넓게, 보다 깊이 있게 환경 영향 평가를 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, 제가 질문드리고 싶고 지금 우리가 논의되고 있는 거는 과연 적합하냐는 겁니다. 열이라는 걸 얻기 위해서 딱 우리가 열이라는 비용까지는 동의할 수 있지만 열을 얻기 위해서 100을 쓰고 1000을 쓰고 그 무한대의 비용을 발생시킬 수는 없는 거거든요.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국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고민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영향평가가 전가의 보도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. 이건 법이 이제 환경영향평가법이 들어올 때 그게 왜 필요한가에 대한 취지는 아마 그 국가 단위에서 우리 중앙정부나 아니면 뭐 다 지방정부까지 포함해가지고 다 논의되면서 들어온 내용이었었기 때문에 이게 제도적으로 존재하는 거니까 저희가 하는 거지, 이게 그 지고지순한 선이고 전가의 보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그 규모나 이제 뭐 대상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적절한 건지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이제 계기로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심사숙고를 할 수 있는 뭐 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네. 도시 개발에서는 이게 적절한 수단이지만, 그러니까 나무를 자르는 톱으로서는 적합한데 지금 저희가 쓰고자 하는 건 망치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. 망치라는 목적을 필요로 하는데 톱이라는 걸 쓰면은 그게 맞지가 않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환경 영향 평가가 옳다 그러냐가 아니라 연면적이 증가하거나 이 리뉴얼 하는 데 있어서의 이 수단을 쓰는 게 적합하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네.